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온 TV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벌써 2020년 9월하고도 18일 지나고요. 날짜가 참 빠르다는 감이 있고요.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황 대표가 또 강의할 시간이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또 이 시간에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열린 채팅방 있지 않습니까? 노란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면 저랑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어떤 거를 많이 질문하시냐면요. 특히 이런 거를 많이 질문하십니다. 대표님, 진입의 자리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 저는 사는 건 정말 잘 사는데요. 파는 걸 못하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항상 이런 질문합니다. 결정적일 때는 대표님 손절을 못해서요 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면 황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진입 이야기, 그 다음에 청산 이야기, 그 다음에 손절 이야기, 진입, 청산, 손절. 당연히 사고, 팔고, 잘못되면 팔아야 되겠죠. 어떻게? 손해를 보면서. 당연히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식 매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절차의 절차. 당연한 건데 황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이 진입과 청산과 손절의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내용 속에서 절차적 내용 속에서 여기 보면 진입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원칙이라고 하죠. 원칙. 진입의 원칙. 그 다음에 청산의 원칙. 그 다음에 손절의 원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 이 원칙이라는 말은 과연 그냥 자기가 그냥 본인이 매매하시는 본인이 그냥 정해야 될까요? 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입도 어렵고 청산도 어렵고 손절도 어렵고 그러면 주식 매매에서 절차적 내용인 진입과 청산과 손절이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그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황 대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정해놓질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많이 하죠. 정의론이라는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 예전에 정의론. 이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예요. 정의를.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예요. 주식 매매는 결국에는 내가 사서 산 타임에서 주가는 올라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같고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샀는데 다소 주가가 어느 정도는 빠졌지만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그 한계를 벗어나서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대응해야 되겠죠. 그러면 진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범위, 즉 홀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잘못됐으면 이 부분은 손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잘된 진입이었다 그러면 황 대표가 이걸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내용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됐으면 끌고 가는, 즉 청산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황 대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황 대표는 늘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 중에 대부분이 진입, 청산, 손절 이거밖에 없잖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서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샀잖아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지 않았나요, 여러분? 내가 주식을 샀는데 내릴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 지점이 왜 샀냐는 거죠. 왜 샀냐는 거죠. 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주식 매매를 하면서 왜 샀냐고 물으면
이거 왜 안 나올까? 나와줘야 되는데 이쯤에 좀 나와줘라 좀. 자, 화면을 색깔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얘가 잘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왜 샀냐?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손해보시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당연히 수익 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들을 게 없죠. 자기 원칙, 자기 매매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손해보시거나 주식 매매를 어렵게 느끼시거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한번 집중해 보시라는 거죠. 안 되는 걸 갖고 하지 마시고 한번 황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자, 많은 투자가 잘 안 되시고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요. 종목 이야기를 합니다. 종목 이야기를. 종목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거듭 얘기합니다. 황 대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지극히 황 대표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정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 즉 과정론 속에서 황 대표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냥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가 얘기하는 거 마치 우리 황철중 대표가 얘기하는 거 정답인 양 이야기한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 매매를 하면서 수익 내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황 대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꾸준히 우리 황 대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네.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들어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 드는 겁니다. 자, 종목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종목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종목 이야기.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종목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 즉 목소리를 높여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해보자라는 게 제가 주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볼게요. 반도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위에다 써봅시다. 자,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반도체를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장,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이야기를 합니다. 황 대표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뭐 어려워요?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자, 소재, 부품 이야기를 할 때, 장비 이야기를 할 때 기준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소재 부품이 이번에 올라갈 거라고 예측된다 그러면 뭐가 생산 라인이 돌아가서 이게 필요하고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뭐 딸린다 수요와 공급이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향후 전망에 봤을 때는 수요가 오니까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래서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수익이 많이 날 것일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살 거예요? 어디서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자, 어떤 회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반도체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 회사가 만약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뭐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화재가 나서 굉장히 많이 손실돼서 생산량이 차질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 다음에 요거는 드러나는 거죠. 즉 공장이라고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드러나죠. 뭐 방송에도 나올 거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다 그냥 노출되겠죠. 그러면 그거에서 반영될 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이 주가는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은 황 대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노출되는 재료는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즉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가는요.
알게 모르게 뭔가가 생산자한 게 좋고 막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내부적인 내용적 이야기에서는 내부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만 알 수가 있잖아요.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면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여러분? 그러면 슬금슬금 주가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사 터지죠. 대표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M&A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옵니다. 빵 터졌을 때 벌써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뭐 대표이사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미리 던졌다라고 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그죠? 미공시 정보를 이용해서 이미 던지고 나오면 이때쯤 되면 좋다 방송 언론에 막 나오는데 결국에는 딱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주가가 폭락해서 어마어마하게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보지 않나요? 많이 보지 않나요? 엄청나게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외부적으로 노출된 내용만 가지고 주가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호재는요, 가장 완벽할 만큼 안 좋은 이야기가 다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불안감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끊임없이 뭐 일이 터지고 계속 내려왔는데 다 나왔어요. 더 이상 날 게 없어요. 그 주가가 머물러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최악이에요,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하지는 않아요. 아직 살아있는데 주가는 최악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기대감 때문에 주식은요, 최악이지만 기대감 때문에 이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온갖 악재 얘기는 다 나옵니다. 안 좋다는 소리가 막 계속 나옵니다. 주가 연일 떨어지고 계속. 근데 어느 순간 멈춥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샀던 사람들은 아이고, 이 회사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뭐 한 번은 반등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주식 매매를 하잖아요. 선입견이 어마어마하게 작용할 거야, 아마. 어마어마하게. 자, 예를 또 하나 들어봅시다. 황 대표가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도 받아서 그렇습니다. 왜 황 대표, 이 질문이 요즘은 왜 황 대표는 종목 이야기를 안 해요? 라고 해요. 종목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종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선입견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판단이요. 정말 어렵죠.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입과 청산과 손절 자체를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면요, 아니야, 좋대. 주가가 좀 떨어지나요? 아, 이건 오히려 떨어진 게 악재래.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적정 주가가 2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6,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2만 원 대비 16,000원이면 약 몇 프로죠? 20분의 4배니까 5분의 1이니까 25% 빠진 거죠. 여기 대비해서 25%만큼 디스카운트 됐다고 좋은 주식이라고 또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적정 주가라는 말이 과연 이 말이, 물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자 가치라든지 뭐 주식 순위당 가치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랑 그동안에 통계를 내서 적정 주가는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냥 적정한 주식 가격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한번 받아들여보자는 거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빼고요. 자,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 맞다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방문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도 하고 해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회사 다니랴 돈은 없고 그러신 분들이 과연 가치 투자를 하기에는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어떤 분은 그러죠. 좋은 주식 혹은 좋은 회사를 골라서 사서 홀딩하래요. 그래서 바이 앤 홀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여러분 이게 이 좋은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추상적인 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같은데 뭐 어떤 회사가 여러분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 맞죠?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실적만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어떤 회사가 있다고 칠게요. for example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회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A라는 그 물건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걸 생산하는 회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했는데 너무나 많이 그 수요와 공급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공장 라인 있죠. 그걸 찍어내는 라인이 하나밖에 없다고 칠게요. 즉 물량 소화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라인을 증설하기도 하죠. 이렇게. 왜? 이제 더 10개 찍어내던 것을 10개 찍어낸 걸 100개 찍어내면 더 많은 돈을 벌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돈을 빌려올 수도 있죠. 그런데 돈을 빌리는 과정 속에서 이 회사가 다소 무리를 띄우거나 여기서 어떤 타입을 봐서 적당한 그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렸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거를 설비만 투자를 했지 수요와 공급 맞는데 남는 게 없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다 분석할 수 있을까요? 과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요. 그 기대감이요.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면요. 오르는 척하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죠? 오르는 척하다 내려 꽂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주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꽂으면 여기서 당황스럽죠? 이 단어가 내려 꽂는다 그러면 좀 그 고급지지 않으니까 방송 용어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가다가 주가가 갑자기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그 확 와닿기 위해서 잘 가다가 그냥 확 내려 꽂았을 때 여러분 엄청나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내용을 분석하기에는 이게 뭐 때문에 내리고 오르는지 우리가 분석 가능합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이 안에는 물건을 잘 팔아서 이득이 많이 난다. 이 회사는 앞으로 전망이 좋아서 적정 주가보다 더 많이 갈 것이다. 기대가 될 것이다. 다 좋은데요. 기대하는데 그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이나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회사가 좋은에도 불구하고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주가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목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데 포커스를 많이 맞추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용이 주가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종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좋은데 분명히 물건도 잘 팔린다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와 여기 샀어요. 내려와도 그래 한번 버텨보지 뭐 아직 괜찮다니까. 이상한데? 그래도 연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더 버텨보지 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한 25%에서 한 50% 빠지면 디스카운트 됐으니까 싸지네. 여기서 뭐 합니까? 이제 추가해서 단가를 한번 줄여볼까? 그럼 평균 단가에 맞추고. 그럼 여기서 물려있으면 빠지면 이제 2배만큼 손실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의 전형입니다. 전형.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다 빠지고요. 삼성전자니까 가고 좋은 회사들 이름만 나오면 그래 이 회사 좋으니까 한번 버텨보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적인 주식이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이 종목 정말 이 종목도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얘기 나누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신 것도 이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이 회사를 한번 볼까요? 제가 보시면요. 연봉 한번 주식을 와보면 이렇게 잘 안 하다니까 월봉 한번 봅시다. 2016년서부터요. 지금 몇 년이에요? 여기 보시면 2015년, 그 다음에 2016년이죠. 그 6년, 7년, 8년, 9년, 2020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즉 이거 5년 동안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국전력이라는 그 회사가 나빠요? 아마도 엄청나게 우수한 회사를 알고 있는데요. 근데 왜 주가는 빠지냐고요, 여러분. 이거.
이거 뭘로 설명할 건데, 여러분? 이거 뭘로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이 그래 버텨보지 뭐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집에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이 들어갔는데 뭐 이게 이쯤 왔으니까 6만 원대에서 한 2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뭐 3분의 1 토막이 났죠. 어쨌든 뭐 그러면 집에 일이 생겨갖고 1억인데 3천만 원 남았는데 지금 자식 결혼해야 되고 뭐 하는데 당장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빼니까 주가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아요? 서민들이 이래서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서민의 상황이냐, 본인의 상황이 어떤 거냐 이런 것도 주식 매매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직장 다니시거나 이러실 텐데 어떤 전략과 전술,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식을 사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맹점이에요. 저 회사 좋더라. 그랬는데 보세요. 좋았어요. 맞아요. 틀리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재미 좀 봤어 라고 얘기해요. 재미 좀 봤어. 그런데 이런 거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 한번 팔았어. 그래서 내비뒀는데 주가가 원래 그래서 좀 싸지라고 생각해 또 샀어. 이제 단 몇 년이에요? 한 6, 7년 지나고 나서 여기서 한 1억 정도 벌었다가 여기 가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거 한번 맛보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황 대표는 왜 기술적 분석을 그토록 강조하는 전문가인지를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방법이 정답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노란톡 정문의침 황철중 대표 오픈 채팅방입니다. 한번 치고 들어와 보세요. 제가 차트밖에 안 그려요. 별다른 얘기 안 합니다. 딱 그냥 기준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왜? 다른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내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오면 기준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이 방송 틀었다 어떤 전문가 얘기하니까 이 기준, 저 방송 틀었다 전문가 이 기준.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여기를 얘기하고 어떤 전문가는 여기를 하는데 이 주식은 적정 주가가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여기까지 가는데 많이 갈 거라고 앞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주식 사는 사람들은요. 이거 기대해요.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황 대표 잘 사야지 그러니까 그 잘 사야 된다는 게 선별한다는 게 그런 재주가 있으면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런 방송 들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선량하고 착하시고 무엇인가 주식 매매를 이제 시작하시는 소위 말해서 주린이 여러분 한 번쯤 주목해 보시고요.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식에서 무엇인가 퀘스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황 대표 얘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린 채팅방 노란톡 있지 않습니까?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 치고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제발 들어오셔서요. 그냥 한 보다가 이렇게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요 타임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식은 제가 그냥 막 얘기를 하지 않아요. 타임이 있어요. 타임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서두에서 이런 질문을 하도 받기 때문에 황철중 대표가 얘기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왜 기본적 분석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종목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시황 얘기하지 않느냐? 왜 뉴스냐?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제가 받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왜 황 대표는 기술적 분석만 그렇게 가지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는 선량하고 착한 개미 입장에서는요. 기술적 분석에서 기준 하나만 설정을 잘 해도요. 살아남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보다는요. 이쪽의 내용을 훨씬 더 치우쳐서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지 황 대표가 얘기하는 거 거듭 얘기합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를 자꾸 사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도 펀더먼탈이나 내용 이야기할 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요. 결정적일 때 얘기해야지 어설프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도 한번 봅시다. 많은 분들이 또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지나가면서 주가가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불안해들 하시는데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난 방송 2주에 걸쳐서도 계속 얘기 드렸죠.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게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입니다. 자, 황 대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당겨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지지하장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자,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빨간색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줄을 그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2200포인트 부근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저항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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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지지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내려와도 조금 더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가서 이렇게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 나온다면 그러면 뭐예요? 이 빨간 전 기준으로 해서 상승 영역이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예요. 정의라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홍 대표가. 자, 그러면 빨간 기준으로 해서 아래는 하락 영역이라고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제시해 놓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시장이 제시해 놓은 것만 갖고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왜 딴 얘기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과연 여러분 시장에서 보세요. 근 한 10년 동안에 이렇게 움직였던 주가 흐름에서 이런 자리가 무의미합니까? 무의미합니까? 무의미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 넘어갈 때요. 매수해봤을 만도 필요했던. 황 대표 지나니까 또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황 대표가 이 부분 때문에 또 오해를 하셔가지고요. 또 질문을 또 하시는데 또 질문합니다. 저한테 끊임없는 질문을 하시니까. 자,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요. 만약에 단순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저는 이게 올라왔다라고 잘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그러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 주가가 그냥 이렇게 통과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신빙성 있게 안 봐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화면에 제가 이렇게 이걸로 바꿔볼게요. 자, 얘기는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이 이렇게 타고 올라왔다면 주가가 이렇게 타고 올라왔다면 갈색이네요. 그죠? 이렇게 타고 올랐다면 저는 이걸 신빙성에 본 게 아니고요. 보세요. 내려왔다가요. 이렇게 꺼질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있었고요. 모르죠. 옆으로 길 수도 있었고요. 다양한 해석이 되는데 황 대표가 이 당시에도 이 주식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좀 키울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방송을 또 연세 드시는 분들은 또 황 대표 안 보여. 눈이 나빠서 또 얘기하실까 봐.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 대목을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자, 여기를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이 구간을. 자, 보시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가가 갔다가 밀리죠. 근데 다시 반등을 하다가 또 밀렸다가 반등을 했다가 밀렸다가 반등을 했다가 밀리는데요. 우리 여러 번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봅니다. 황 대표님.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수렴하는 형태입니다라고 여기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다른 종목 갖고 얘기했는데 수렴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내렸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초보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수렴하면 모은 거니까 무조건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수렴이 아니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누군가는 이 시장이 못 갈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팔아치울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누군가는 계속 좁히면서 사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고요. 이걸 우리는 시장의 공감대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참여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 특정 개인이 하나를 움직여서는 어려워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대세적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렴 후에 방향성이 나올 때요. 여기서 보세요. 갑자기 비싸지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사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거를 황 대표가 또 얘기했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가격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화폐 가치로서의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1,000원짜리가 갑자기 2,000원짜리가 되니까 좋은 물건 사야겠네라고 하는 우리가 머릿속에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못 삽니다, 여러분. 자, 2,000원짜리가요. 2,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는 순간 물건 싸졌네 사야겠네 이 생각은 우리가 일생생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머릿속에 각인돼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식 매매하면서 1,000원짜리가 2,000원짜리가 되니까 좋아졌다. 그러니까 사야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일반 개인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그 주식의 주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황 대표가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해보냐면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노란톡 거기 치고 정문의 집 황철중 대표를 치고 오시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꾸준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올라간 것도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하는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죠.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또 여기를. 그러면요. 여기는 또다시 이 저항대를요. 공감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어떻게? 자, 어떻게 돌아가 보냐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주식을 보실 때는요. 주가 흐름을 보실 때는 단순히 한 지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봉을 보시는 게 아니고 흐름 속에서 내용을 자꾸 보려고 하시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이었죠. 자, 이 대목이었죠. 자, 이 대목이었으면 뚫었죠. 안착이 됐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계속해서 밀어서 올리려고 하는 모습 있죠. 그러면 이거를요. 영역상 상승 영역, 하락 영역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러면 이건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제가 그랬어요. 불안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불안해할 게 없다고. 떨어지면요. 조금 가지고 있는 주식 조금만 손해보자고 얘기했어요. 손해보자. 그러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주식 매매는 계속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죠. 수익 날 때도 있고 어느 정도 내줄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원래 게임의 법칙 아닙니까? 게임의 룰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 것만 계속 이기려고 합니까? 내줄 땐 내줘야죠. 다만 적게 내주고 많이 가져오고 적게 내주고 많이 가져오고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장, 우리나라 장은 황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계속 얘기 드렸는데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쳐요. 일단. 왜 그럴까요? 그냥 흐름 속에서 그냥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건 일봉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종합주가지수 일봉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한번 봅시다. 주봉. 자, 주봉을 보면요. 일봉의 기준이 아까 이거였었어요. 빨간 선 이거 있었죠. 좀 전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항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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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값이었고 내려와서 이제 지지를 바뀌었다라고 좀 전에 얘기 드렸는데 자, 요거를 이제 요렇게 제가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요렇게 하면 이제 한번 보세요. 일봉을 아까 봤던 이런 내용이 지지값 돌려볼게요. 지지값, 저항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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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값 저항하다가 이번에 다시 지지해서 안착이 됐다라고 이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물론요. 안착이 아니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황 대표가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일봉 기준이었죠. 좀 전에 얘기한 건. 자, 그런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점점 고가가 낮아졌던 부분을 화면상 잘 보이나요? 이게 아마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바꿔봅시다. 파란색이 더 잘 보일 것 같으니까. 자, 파란색으로 바꾸니까 어때요? 이렇게 내려오던 다시 한번 주가를 다시 자 제대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려왔던 선이 보이죠?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면요.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진하게 발라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진하게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요. 주봉의 기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자, 여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였는데요. 보시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빨간 선은 일봉의 기준을 여기서 본다면 지지하장이 교체했지만 주봉을 보게 되면 이 자리 어때요? 대추세 하락의 저항값을 뚫고 올라갔죠. 그러면 오버랩 시켜서 겹쳐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썼는데 자, 요거는 빨간 거는 뭐예요? 일봉이라고 치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주봉이라고 쳐봅시다. 요거는 빨간 거고요. 자, 그럼 어때요? 주봉도 올라간 형태가 되고 뭐예요? 일봉도 올라간 형태가 됐죠. 그러면 영역을 확대시켜 봅시다.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영역이 되냐? 이런 영역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야를 아까 기준은 이렇게 봤지만 여기까지 넓혀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걸 다시 황 대표가 설명을 하면 빨간 선 기준으로 했을 때도 상승 영역.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빨간 건 기준으로 했어도 상승 영역. 자, 그 다음에 파란 걸 기준으로 했어서도
상승 영역. 이라고 한번 개념적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여기는 상승 영역. 제가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쪽은 얘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상승 영역에서 노는 거지, 파동은. 그 전체 시장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황 대표의 생각이죠. 어떤 분은 이걸 다시 도식화시켜서 황 대표 이렇게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황 대표가 이건 이제 빨간 건 뭐예요? 일봉이죠, 일봉. 이거 빨간 거니까 제가. 그래서 파란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죠? 다시 그리면 이게 주봉. 그다음에 빨간 거는 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놀아주기만 한다면 이 두 가지 기준에서는 깨진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난번에 강의했던 거 또 얘기해 볼게요. 추세선. 그래서 붙였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상향 추세선.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난다 그러면 우하향 추세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일봉상은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기준까지 보게 되면 그냥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죠. 지지와 저항. 그런데 황 대표가 지난번에 강의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이렇게가 있는 것이 기준을 봤을 땐 이렇게 틀으면 안 되냐고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즉 이렇게 박스가 있는 것이 이렇게 틀면 안 되겠느냐고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를 그냥 쫙 이렇게 지우면 이 자체를 보면 여기는 하락 영역.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황 대표가 써볼게요. 여기는 다시 하락 영역. 자, 여기 빠진다. 다시 여기도 하락 영역. 그러면 여기가 오버랩이 되죠. 약간 겹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일봉은 저항대가 있고 주봉은 지지가 있으니 혼조 영역. 이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시장이 제시해 놓은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갑니다, 여러분. 자, 지우고요. 또 한 번. 자, 지우고 갈게요. 자, 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다시 지우고요. 자, 월봉 가보자고요. 자, 월봉 가보면 자, 지워봅니다. 자, 월봉에도 아까 이 대추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아까 월봉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황 대표가 이제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아까 일봉에 지지와 저항했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간 것은 요 부분에서 일봉, 파란 것은 주봉인데 황 대표가 이제 또 확대해 볼게요. 이제는 색깔을 다시 바꿔볼게요. 어떻게? 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뭘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눈에 잘 돌아오라고 하기 요걸 한번 바꿔볼까요? 어쨌든 저 방송의 화면의 바탕이 좀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눈에 확 띄게. 자, 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2011년, 그러니까 과거 10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요. 이 지점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얘기는 왜 그러느냐. 올라갔다가 주식이 내려왔다가 그 자리를 무엇인가 과거 10년 동안 이 자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아놨던 자리인 것 같아요. 그죠? 왜? 여기도 못 넘어갔죠. 계속 못 넘어가다가 넘어갔다가 약간 지지하죠. 보세요. 약간 지지하다가 깨죠. 근데 저항받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일봉에서 말하는 지지와 저항으로 바뀌면서 계속 회전하면서 올라서 또 부딪혔는데 이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주봉의 대추세는 우하향의 저항값 또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봅시다. 주목해야 될 부분 여기에요.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월봉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월봉의 여기를 헤드, 여기를 어깨인 숄더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S가 맞나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서 또 괜히 또 미스테이크 발생할까 봐. 자, 헤드 앤 숄더 맞아요? 감독님 맞습니까? 또 이게 망신스러우면 안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 헤드 앤 숄더의 월봉의 기준이 됐던 자리가 깨고 내려가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드 앤 숄더의 개념 정도만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 보셨어도 이 폭락은요. 어쩌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요. 코로나 때문인데요.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자리를 보면요.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이상하게도요. 황 대표가 30년 가까이 주식의 흐름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건이 터질 때는 뭔가가 마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여기서 하필 여기서 맞고 떨어졌냐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는
주봉에서 보면요. 저건 아까 월봉이었죠. 자, 주봉에서 봐도요.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추세선에 똑 떨어졌어요.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일봉에서도 보면 저항값이 지지값이었다 저항 맞고 여기도 똑 떨어졌어요. 이거를요. 우연이라는 기준으로 얘기하기에는 황 대표가 주식 파동을 봐온 시간에 봤을 때는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요. 차트 열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시해놓은 가격은 의외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어쩌면 이 부분만 잘 이해해도 그렇게 어려워서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고통하는 부분이 조금 덜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황 대표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이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답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정답을 논합니까? 주가 흐름을. 왜? 이 변화물성 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황 대표랑 얘기를 나눠보자는 거죠. 그래서 노란톡 열린 채팅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 부딪혔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내려온다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영역이 겹치는 영역이 다소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봉도 지지가 있고요. 주봉도 지지가 있고요. 월봉도 지지가 있으니 이 자리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월봉의 지지가 돼 있는 상태, 주봉의 지지가 있는 상태, 일봉의 지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중 지지대가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깨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만 조금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이거 재밌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주식을 한다는 게 이건 그거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 한 종목을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종목 얘기도 하나 해주세요, 대표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오늘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한국 패키지가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었는데 그렇죠? 어쩌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 얘기 드렸죠? 이거는 그냥 뭐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저도 방송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때도 이 부분을 내려오는 부분을 주목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한번 보면 여기서 어쩌면 주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강의를 했죠. 그래서 다시 보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지금 황 대표가 얘기했는지. 그러면 나올 겁니다. 아마 지지난 방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때도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저항. 이번에 지지가 돼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잘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스템이라고 하는 오스템인가요? 오스템 맞나요? 그러니까 오스템이 아니고 맞나요? 오스템? 자, 맞네요.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스템 맞나? 이게 왜 제가 맞나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요. 이 주식을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 얘기는 꼭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이쁜 그 여성분이 이걸 질문했으니까 이쁘다는 거를 붙여달라고 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물론 제가 붙인 거지만 자 방송에서 어떻게 좋은 표현은 좋겠죠. 자 그러니까 이쁜 회원분이 한 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황 대표 생각이 어떤지 한번 분석이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분석이라는 말보다는 표현을 황 대표가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분석보다는 현재 주가 3,385원이 가지고 있는 현 위치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논해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논해보자 이렇게 그래야 주식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정답을 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논리적으로 이러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대응적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봉이에요. 자,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잘 안 들어오니까 자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주체를 다 빼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9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2019년 9월 달까지 약 1년간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보시는 화면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가는 3월 19일 이 자리 저점을 찍고요. 지금 현재 9월 14일인 보시는 화면에서 9월 14일 날 고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면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셨다고 하면,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헷갈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대충 줄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주가를 보셨다고 하면요. 과연 보시는 화면 속에서 여기가 저점입니까? 저점일까요? 그러면 여기가 저점일까요? 보이는 화면에서 저점은 맞지만 의미 있는 저점인지에 대해서 논해보자는 거죠. 논해보자. 자, 그럼 화면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이 부분을 다시 그려볼까요? 빼볼게요. 자, 이렇게 보는, 다시 지워볼까요? 자, 지워보시면, 자, 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저점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황 대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게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러면서 주가가 바뀐 자리를 한번 여기서 추적해보면 전체적으로 고가가 낮아지는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낮추다가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올라서 무엇인가 주가가 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린 건 맞아요. 좀 전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해석상 저점이 올라오는 추세선의 저점과 마주치는 점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파동상 만들었던 어떤 흐름을 깨기 시작한 지점이 맞으니까 여기는 의미 있어 보입니다.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 대표 얘기는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틀었죠. 그러면 주가가 한 번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빨간 선을 타고 간다고 그러면 이 속에서 가장 가까운 지지하장은 여기가 아닐까요? 여기. 그렇죠, 여기. 이걸 지워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빨간 선을 저점을 높여가는 선만 연결시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그어려 본 거고요. 저항이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내려온다면요. 황 대표 생각은 이런 거죠. 여기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가 아니겠느냐고 추정해 보는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내려오더라도 여기까지는 여지가 있죠. 그러면 황 대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시. 이 주가가 내려와서 여기서 놀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항도 있는 거고요. 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 낀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은 열린 채팅창에 그 정문일침 꼭 치고 들어오셔서 계속 이야기가 나누니까 이런 그림을 많이 보게 되시니까 그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여기죠. 그러면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전체적 흐름상 보면요. 그러니까 여유가 2,500원서부터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건데 지금 들어가게 되면요. 그만큼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하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황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만약에 주가가 일리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올라오면 반대로 저항이 돼버리죠. 그 저항값은. 그렇죠. 자, 이렇듯이 주가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는 저는 자 보세요.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강하게 뚫어갔던 지점을 한번 황 대표가 이렇게 이어볼게요. 이런 그림들이 과연 우연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저항대였죠. 저항대 뚫었죠. 근데 뚫고 나니까 다시 밀렸을 때 지지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가장 근접한 지지대라고 해도 뭐예요? 상승 영역, 하락 영역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짧게 내가 대응해야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이 저항값이 이제 지지값이죠. 지지값이 저항으로 바뀌니까 이 영역에선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듯이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해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것만 보면 이것만 하나만 더 나갈게요. 그래서 주봉까지 넘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주봉상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보게 되면요. 제가 좀 이렇게 당겨 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램 속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흘러가 내려왔던 한 2017년, 18년부터 쭉 내려왔던 주가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럼 이런 자리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여러분. 조금 더 키워봅시다. 자, 이렇게 키워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과연 왜 지지를 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봉을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놀았는지가 잘 보이질 않지만 주봉을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굉장히 높고요. 이 주식은 살아서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지지가 돼서 갈 확률은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을요, 단순히 어떤 범위 속에서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죠. 이렇게 생뚱맞게 갑자기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죠. 텔레비전에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문가님들이 이 주식을 얘기할 때 이렇게 보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잘 보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를 파악하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황 대표가 얘기했던 전체적인, 그러니까 동시에 함께 한 번에 보라는 말. 여기서 동시에 함께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일봉도 보고 전체를 보면서 현재 주가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고요.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파동을 치고 왔다는 것은 지지를 끼고 왔느냐, 저항을 깨고 그걸 뚫고 넘어갔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을 더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 황 대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문득 가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죠? 네, 황 대표도 다음에 이제 긴팔 입고 나와야겠죠?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황 대표 내일 생일입니다. 많은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워낙 자괴가 강해서 황 대표 축하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생일이니까. 자, 더 궁금한 거 계시면 오픈 채팅방 노란톡 있지 않습니까?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